네,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 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네. 네. 그 뭐 탈원전 관련해서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아, 네,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네. 우리 대통령께서 감사하게도, 네. 대한민국의 정말, 큰 먹거리의 원천인, 전기 에너지를, 정말 효율적으로, 그리고 음. 안전하고 또, 저비용으로, 네. 이렇게 생산하는 원자력 연구소나 원전 있잖아요. 네. 원전을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완전히 무너뜨리고 폐쇄시키고 하려고 막 하던 차에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정권 교체하고 나서 거의 제일 먼저 음. 한 일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폐기였습니다. 예, 근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전 분야가 지금 막 굉장히 활발하게 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 가동도 계속 잘 되고 있고 또 신규 원전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네. 또 무엇보다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세일즈 그렇죠. 1순위잖아요. 예, 외화법에. 그렇죠. 예. 네, 세계 최강 기술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과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음. 밑바탕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정말 이제 과학 분야, 원자력 분야도 활성화되고 뭔가 안정을 찾는가 싶은데, 음. 이 부분을 내부 고발을 해서 문제 제기를 최초로 따다시피 한수원의, 예. 전직 노조위원장, 강창호 위원장이라고 있거든요. 예. 네, 월성 1호기 폐쇄 관련한 공익신고자입니다. 예. 예. 근데 이분을 작년 연말쯤에, 울산지검에서 뒤늦게 이제 기소를 한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 오전에 울산지법에서 이루어지고요. 아니 공익제보자인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어떻게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무슨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음. 그 문재인 정권 때부터 감사원이나 이제 뭐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수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산자부 장관, 뭐 배군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한수원 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원자력 살리기 국민연대 사무총장을 했었는데, 저희 단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들, 예. 그리고 원자력 교수님들, 또, 변호사님들, 이런 분들이 네. 함께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로 고소고발도 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들의 불법적인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입은 피해가 예. 수조 원 단위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수조원이죠, 이게. 예.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업무상 배임 등 여러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이제 이들이 다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음. 이제 한참 조사를 하고 막 이럴 때 강창호 내부 고발을 하신 공익신고자를 네. 한수원이 이제 직위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죠. 네, 문재인 정부 때. 예. 그런데.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뭐, 회사에 뭐 위신을 깎았고, 막 뭐 이렇다고 하면서, 직위해제를 했고, 이거는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은, 네. 그래도 부패방지 권리기법, 이 신고는 이제 공익신고 유형 중에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거든요. 예. 네, 그 법에 따르면 불이익 조치를 절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격적으로, 직위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문재인 믿고 했겠죠? 아마?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진짜 정말 수억 원의 사비를 써가면서 끝까지 다퉈가지고, 네. 직위해제도 전부 무효라는 점도 행정소송으로, 다 확인을 받았고, 네. 물론 공익신고자 인정 그 전에 받았고, 예. 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해임 조치도 다 부당해고임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예. 원상 복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제 그러던 중에, 직위해제를 시켜놓고, 이분이 이제 그 불법 직위해제 중에 어쨌든 회사에서 본인 관련 서류나 이런 것들을 좀 떼일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회사를 자유롭게 출입을 한 거예요. 누가 막거나 하지도 않았고. 그렇지. 예. 근데.
네. 근데 그것을 뒤늦게 이제 막 우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께서 딱 감사원의 보고를 받고 전격 수사를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한수원에서 이분을 건조물 침입 그리고 이제 공소장 자기들 기소된 공소장을 한수원 노조원들에게 공개를 했다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아이고, 야.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일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이제 주 대리인이신 김기수 변호사님 이제 제가 있던 단체의 네. 전임 사무총장이셨고 제가 이제 이어받았었는데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할 거고 저도 무료 대리 들어가거든요 변론을. 네. 예.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강상호 위원장 이하 저희 변호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공익 신고에 대한 지원을 하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 공익신고자 지원재단 기자회견을 내일 함께 할 거고요. 네. 이제 강상호 위원장께서 어쨌든 출연을 하기로 했고 공익신고자를 앞으로 이제 제대로 보호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내일 밝힐 예정인데요. 내일 기자회견 어디서 해요? 내일 11시부터 재판이 울산지법에서 있고 11시 30분부터 울산지법 앞에서 이제 정말 유수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거의 저도 함께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익신고자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박사님은 누가 있어요?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요? 뭐 여러 명 있죠. 예. 네,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네. 갑자기 떠올리니까 또 그러네. 그렇죠. 공익신고자 하면요. 김태우 그쵸. 네, 또 김태우 우리 김태우도 있고 강서구청장님 강서구청장 있고. 예. 네, 사실은 진짜 진정한 의미의 부패행위 신고 보통은 공무원들 공직기관에서 하는 소위 공익신고는 보통 부패신고거든요. 예. 네, 근데 어쨌든 같은 비슷한 법령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의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제가 볼 때 강창호 위원장 원전 관련한 부분 정말 경제성 조작하고 막 그랬잖아요. 회계 자료 조작해가지고 문재인이가 저거 언제 폐쇄되냐고 하니까 바로 폐쇄시키려고 회계 사무실 회계법인 동원해가지고 문서를 조작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법카 조명현 씨 법카 제보한 그쵸. 거기도 공익 제보자고요. 네, 그런 분들 있고 또 좀 오래돼서 잊혀진 이름이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이라고. 그렇죠. 신재민 사무관. 그렇죠. 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을 이게 전문가 식견으로 이건 문제다라고. 맞아요. 정말 밝히고 나서 거의 미친놈 취급받고 정신병자 취급받고. 조용히 어디 이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힘들어하시면서 어쨌든 다른 분야로 가신 걸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 말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국민들이 공익신고자 누구지라고 만약에 떠올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올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저기예요. 윤지호. 야. 네, 윤지호, 한서희. 한서희 이런. 마약 관련해서 연예인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조성은. 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보도된 사람들은요. 막상 아니 윤지호가 왜 공익신고자입니까? 그러게. 네. 장자연 사건을 뭔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치고 그 사람 말이 다 맞다고 해도 공익신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일반 형사 사건이거든요. 그러게. 네, 그냥 개인 사건이에요. 사회적 법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 아무리 유명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성범죄가 있다고 해도 이거는 공익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게. 근데 공익신고자로 둔갑돼서 후원금 모금하고 여가부에 막 900몇십만 원 호텔 빈주업 받고 사람들한테 막 엄청난 돈도 모금을 하고 지금 캐나다로 나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안민석 막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비호해 줘가지고 북포사트 열고 책 팔고 그렇게 하고 캐나다로 날른 다음에 지금 국내 송환 인터폴
수배하고 사실 어디 있는지 다 알거든요. 거기 캐나다에서 멀쩡히 음. 뭐 샵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한대요. 예. 근데 송환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사기 뭐 피의자인데도 예. 수억 원대 사기의 피의자입니다. 예. 자, 공익신고자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게. 예.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고요. 음. 또 한서희라는 마약사범이 있습니다. 예. 지금 출소하자마자 또 일 저질러가지고 어제 기사 대대적으로 났는데요. 예. 그 뭐 안효섭이라는 되게 잘생긴 네. 젊은 그 배우가 있어요. 네. 그 배우하고 자기랑 무슨 카톡을 음. 뭐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어디 공개를 해가지고 막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 카톡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 그 안효섭이라는 배우한테 예. 나 나왔는데 만나야지 막 계속 만나자고 하면서 나 조선 팰리스 호텔 스위스룸에 갈 건데 같이 가자. 거기 가서 성관계하자. 뭐 이런 내용의 카톡을 막 공개를 했어요. 아이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주작이라고 자기가 자작극한 거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그 안효섭이라는 배우는 마약사범과 졸지에 친분이 있으면서 졸지에 뭐 호텔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서로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런 배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을 저지른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연예 이슈고 막 이러니까 예전에 그 BI라고 YG 소속 뭐 마약 같이 자기랑 했던 사람에 대해서 뭐 밝히려고 했는데 YG 양현석이가 뭐 자기한테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협박했다 뭐 이런 걸로 공익신고를 한답시고 해가지고 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이걸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해줬고요. 예. 이 사람은 이제 수시로 마약을 해서 지금 전과가 화려한데 그 당해 사건 마약 범죄 있잖아요. 예. 그건 면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윤지호도 사기를 거의 면책받다시피 하고 국내 송환 안 시키고 있죠. 예. 이 사람은 마약을 하나 빼준 거예요. 이건 공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마약을 했는데 설사 양현석 대표가 항소심에 유죄가 나왔지만 그 협박을 한 게 사실이라 한들 자기들끼리 협박을 한 형사사건, 일반 형사사건이지 절대로 공익사건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이것을 막 공익신고자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심지어 보호조치도 받고 게다가 면책도 받았습니다. 근데 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거 탈원전 공익제보자는 진짜 공익제보한 분인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무슨 이렇게 막 조사받고 재판받아야 되고 이건 참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네, 직위해제 직위해제 당하고 관련 행정소송 하는데 예. 수년 걸려 소송비용 수천만 원 수억 원 나가 예. 돈이란 돈 다 쓰고 일반적인 사람이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포기합니다. 예. 네, 근데 혼자 저렇게 끝까지 싸워가지고 네. 결국에는 발표내서 다 기소를 시켰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기소가 됐고 더 기막힌 건 우리 대표님께서 맨 처음 얘기하셨던 강서구청장 예, 김태우 김태우, 같은 경우도 네 처벌 받았잖아요. 끝내 처벌받아 당선무효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건지 뭔지 정말 모르겠는데 예. 네? 아니 진짜 공익신고한 사람들은 불이익 조치 다 하고 처벌 다 하고 개인 돈 다 써가지고 사람 피폐하게 만들고 막 손가락질 당해서 정신병자로 왕따로 몰면서 그래가지고 숨게 만들고 그런 사람 또 있어요. 투표 참관인으로 들어갔다가 네. 6장 부정투표 의심돼가지고 가지고 나와가지고 민경욱 대표한테 전달한 이정원 씨인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분은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공익제보 해놓고. 네, 맞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예. 네. 예, 근데 맞아요. 맨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요, 박사님, 네. 공익신고라고 띄운 이슈는 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막 연예인들, 사실 윤지호나 한서영 연예 그러니까, 지망생들이거든요. 예. 그들이 이제 연예인들에 관한 막 뒷얘기들 있잖아요. 지저분한 술자리 토크, 막 뭐 성얘기 이런 거 있죠. 네. 자극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막 유포해가지고, 그것으로 국민들의 눈가기를 가리면 문재인이가 장학선, 검경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라고 해요, 막. 예, 그러니까. 막 수년이 지난 장자연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예. 버닝썬 사건 이런 걸 막 수사하라고 예.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다 거기 왜냐하면 이게 연예인들의 성 관련 막 이런 거 같으니까
다 눈이 쏠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공익신고, 국익에 관한 것들, 공익에 관한 것들, 그리고 정말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탈원전 관련된 네. 이런 문제들은 뭐 투표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등한시하거나 오히려 신고자들을 넌씨눈이라고 아세요? 넌씨눈? 넌신눈이 뭐예요? 뭔지 모르죠. 네, 네, 뭐예요? 모르죠. 이거 요즘 한참 된 유행어인데 넌 씨땡 눈치도 없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마치 넌 씨는 막 이런 것처럼 눈치 주면서 너는 탈원전 이런 거를 공익신고를 해? 감히? 막 이러고 막 짓밟고 괴롭히고. 네. 아니 진짜 우리가 또 공익신고로 되게 많이 알려진 거의 첫 사건이 버닝썬 정준영이란 그 연예인의 승리 카톡방 이런 거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것도 그냥 개인의 카톡방을 프랜시가 업자가 3년 동안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지랑 친한 기자한테 뿌리고 지랑 친한 변호사 시켜가지고 비실명 대리신고랍시고 공익신고에서 포상금 5천만 원이나 받아간 사건이에요. 그냥 네. 개인 사건입니다 다. 그러게. 예.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부 다 범죄가 연루가 돼 있어요. 아까 말한 윤지호는 사기, 마약사범 한서희는 마약, 그리고 이 포렌식 업자는 개인정보를 들고 있다고 유포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러 범죄를 저지른 그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보를 계속 유포했기 때문에 2차 가해에도 해당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처벌 아무도 안 받고 오히려 포상금 받고요. 예. 진짜 공익 신고자는 개고생하고 재판받고 수사받고 이러고. 네, 그래서 저희가 예, 예. 그래서 뭐 제대로 예. 진정한 의미 이게 지금 제가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네. 목사님 그 좌파의 그 띵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공익신고 취지의 내부 고발이나 여러 가지 제보를 받는 네. 그 배너나 그런 란이 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네, 그 옛날에 고영태 뭐 우리 최순실 사건에 뭐 제보 공익신고했다 내부 고발했다 뭐 태블릿 뭐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사람들 막 누구야 이름 다 까먹었네. 그 부류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정의구현 사재단하고 막 누구랑 다 모여가지고 하는 내부 고발자들 모임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데나 그러니까 좌파 쪽에는 이제 이게 정보 전쟁이거든요. 네. 어느 기관을 파괴하고 싶어. 내가 민노총인데 어떤 예를 들면 어디 지역 신협을 한번 침투해서 죽여버리고 싶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 거기 고발. 가고 장악하고 싶으면 네. 내부 고발자. 내부 고발을 억지로라도 하나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네. 성추행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런 신고센터를 하나 열어서 평소에 불평 불만이 많은 종자들 네. 아니면 일 못해서 쫓겨나게 생긴 인간들 예를 들어서 이수진 같은 이수진 판사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네, 평점이 엉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블랙리스트도 없는데 막 자기가 블랙리스트로 당했다고 네, 거짓말인 게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네, 맞아요. 그렇게 피해 호소하는 사람들. 네. 자기가 가해자면서 피해 호소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불평, 불만 종자들로부터 어쨌든 신고를 수집을 해요. 네. 그럼 뭔가 정보가 들어오면 지들 입맛에 딱 맞는 정보를 가려내는 거예요. 참여연대면 예를 들면 네. 이번에 말이야 검찰을 한번 내가 조져야 되겠는데 저기 어디 저기 경남 어디 지청에 보니까 거기에 어떤 놈이 손버릇이 안 좋다고 어떤 검사 새끼가 막 이러면서 그냥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제보를 하나 받은 다음에 그 뉴스타파나 막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김어준이나 막 이런 데다가 뭐 최강우, 광희석 막 뭐 옛날 이렇게 기획자들 있거든요. 안민석 막 이런 300조 같은 그런 데랑 사협의를 해가지고 사건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소스가 바로 내부고발 공익신고란 이름으로 둔갑이 된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내부 고발 조작 전쟁에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자, 그걸 위해서 맞아요.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기자회견하고 이제 이걸 하는데 제가 또 설립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요거 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